매년 5,000건 이상 수많은 무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무고는 무고 사건 전체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하루아침에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는 억울한 성범죄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120만 유튜버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무고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 상담을 하고 왔을 만큼 성범죄 무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무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님 말고시 고소입니다. 일단 고소해놓고 보고 성범죄 아니야? 그럼 말지 뭐. 성범죄면 합의금 크게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고소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고소의 남용이 또 있는 데는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로 고소를 하면 일단 나라에서 뭔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아니든 수사가 꼼꼼한 수사든 엉터리 수사든 간에 할 것 없이 일단 고소를 하면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기 때문에 고소 일단 하고 보지 뭐 라는 거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는 고소가 100% 진실이 아니라 다소 허위여도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고소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고소를 당한 사람은 이미 잃을 거를 다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도 잃게 되고 때로는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소가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비록 상대의 처벌로 연결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고소를 통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려고 한 목적은 이룬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소는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많은 고소는 전날 자신이 한 수치스러운 행위를 다음날 일어났을 때 범죄 피해로 혼동해서 하는 고소가 매우 빈번한데 이런 고소는 사실은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답정너식 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의 말이 일단 옳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남자가 밝혀야만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CCTV나 목격자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과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냐의 싸움인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그래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 아니니 억울하면 검사한테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고 또 검찰에서는 고민하다가 애매하면 무혐의 처분을 하긴 하지만 일단 법정에서 다투게 해야지 하고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은 또 애매하면 무죄 판결문을 쓰는 것보단 유죄 판결문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피해자 말이 어느 정도 말해주면 일단 유죄 선고하면 항소심 가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결국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유죄 확정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고소를 당하면 마치 유죄 확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때는 고소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보니 성범죄에서 특히 그렇지만 고소 고발이 더욱더 난무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기도 한 이유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이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그 다음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인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내 억울함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는 억울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상대방 말을 더 믿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갖고 수개월을 보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명예, 돈, 그 다음에 신체적,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즉 억울함이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럼 이제 나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래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잃을 거 다 잃고 지쳤기 때문에 저 이제 그냥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워야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건의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라는 것은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에 수사한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었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듣고,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전면에 서서 모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건을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판사도 굳이 법정에 억울한 사람을 그냥 한 번 더 피곤하게 법정으로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른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법원에 가기까지는 몇 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기억도 없어지고 감정도 많이 바뀌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당사자들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난 담당 경찰관이 무고인지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조사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건 성범죄가 아니야, 무고야 라고 한다면 그 고소인 불러서 당신 무고 아니냐고 해서 밝혀내서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관님 이거 무고 아닌가요? 고소인 무고죄 조사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사관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고는 경제팀에서 하니까 경제팀에 가서 고소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무고랑 위증은 참 독특한 게 담당자가 직접 범죄를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무고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를 경찰이 직접 봤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를 목격한 거고,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하는 걸 검사가 목격을 한 겁니다. 무고는 뭐 친고죄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에 고소장을 내면 해결이 되느냐, 경제팀 수사관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직접 수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팀을 가면 또 특이한 것이, 이게 무고라서 저한테 온 것 같은데 저는 성범죄 사건을 잘 몰라요 라고 또 말하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들은 무고죄인 거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면은 실적에 있어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한때 검사님들은 무고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검사는 웬만하면 수사를 직접 하지 말라고 또 했기 때문에 검사님들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검사가 재판에 넘긴 것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재판하던 판사가 갑자기 고소한 사람 불러서 무고죄로 처벌, 이렇게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닌 말고시 고소는 늘어나는 거고, 억울한 사람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안 될 수 있냐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미리 안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나를 고소하면 그 순간 피고소인이 된 거지,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들 찾아보면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꼭 몰래 녹음을 하라는 말도 있고, 꼭 하기 전에 미리 카톡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카톡을 남기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이거를 미리미리 하나하나 다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벌어지고 나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복귀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당연히 모두 남기셔야 되고, 섣불리 어떤 사과하는 듯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는 보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부디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 억울한 실제 성범죄 사례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거를 좀 유리하게 삼아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좀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고죄는 실제로 처벌도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무고죄 고소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고소를 쉽게 하겠죠. 고소 한번 잘못했다가는 감옥 간다더라라는 인식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 쉽게 고소를 하는 것 같고, 성범죄 무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고소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한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 엄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 현실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씁쓸한 점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